안녕하세요. 명예나고 국어과 박진성입니다.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대진고 1학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 범위 안에서 현대시 두 편이 선정되었고요. 수필 영역이 함께 선정되었는데 어휘의 특징과 말하기 태도와 관련 짓는 제재였습니다. 독특하게 이번 시험에서 문법 영역에서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가 함께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문법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시험이었습니다. 토론 제도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토론 같은 경우에 교과서 제재 이외에 다른 제재를 추가해서 추론하는 능력, 주장과 근거 사이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교과서 외 범위에 작품을 추가해서 시험 범위도 늘리고 변별력도 높였는데요. 현대시 두 작품이 외부 제재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문항 구성을 보시면 총 22문항 가운데 객관식은 90점 배점이고요. 논술형이 한 문항, 여기에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논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 세부 문항으로 구체화해서 부분 점수를 통해서 변별력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시가 출제될 때 5문항이었는데요. 외부 작품들이 연계되었습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았을 법한 작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1학년 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두 작품 선정했고요. 여기에 고전시가도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음운과 문법 요소 합쳐서 문법 영역이 가장 많은 문항수였고요. 독특한 건 자료 제시형입니다. 자료 제시형을 통해서 역시 변별력이 상승합니다. 먼저 이제 변별력 요소들을 보시면 앞으로 대진고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내신 시험은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내신 변별력이 주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복합적인 제재와 세분화된 선택지 구성, 대부분의 수능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둘 이상의 제재를 묶어서 내용과 형식을 파악해서 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묻는 문제, 가장 전형적인 수능 문제 유형입니다. 선택지의 진술 역시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요. 해당 제재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출제 요소를 함께 담아서 여러 학습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곧 난이도와 변별력으로 이어집니다. 문항 예시를 보시면 발문에 보시면 가와나 두 개의 제재를 엮고 있죠. 하나의 제재만으로 묻는 선택지도 있지만 두 개의 제재를 함께 묶어서 묻는 선택지가 2개 이상 나옵니다. 이런 지문도 보시면 문학 작품이었는데 역시 가와나 2개의 제재죠. 선택지를 보시면 모두 이런 경우에는 두 작품 간의 내용상이나 형식상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가와나를 나누었죠.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했다는 건 두 작품의 내용 및 형식상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이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제시했던 지문의 내용과 추가된 외부 작품으로 연결된 보기의 자료를 함께 제시해서 그 두 작품을 적절하게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시어의 기능과 화제의 정서와 태도 등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항 유형 가운데 다지선다형이라고 있습니다. 다지선다형이라는 건 보통 객관식 문제에서 5개 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항 구성인데 보통 요즘 추세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 항목들 가운데 올바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르기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컨대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항목이 5개 있을 때 그 5개 가운데 하나가 맞는지 2개만 맞는지 아니면 3개 맞는지 심지어 5개 모두 다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시하지 않고 학생이 그 자리에서 각각의 진술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발문을 보시면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화법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문학에서는 그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특히 외부 작품과 연계했을 때는 더 그러한데요. 그 문항 유형은 저 뒤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변별력의 요소로 외부 작품의 연기입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 작품의 연계인데요.
시험 범위, 학교에서 제시한 시험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는 형식상의 관련성을 지닌 외부 작품을 제시하되 대진고에서는 고전시가, 시조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대시 가운데서도 낯선 작품을 최대한 많이 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 6번 문제가 대진고 내신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기억에 드러난 화제 정서와 유사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현대시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현대시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낯선 작품들을 이렇게 부분해서 선지로 제시합니다.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품 보시면 가와 보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제시된 지문은 학생들이 낯선 작품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작품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9번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와 나 제재는 학교에서 제시한 시험 범위였고요. 보기 1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재는 학생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낯선 작품입니다. 학교에서 제시했던 제재와 주제상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을 때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요. 그 안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야 하는데 그 올바른 것이 3개일지 아니면 5개일지 4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유형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자료 제시형 문항. 앞에 나와 있는 외부 작품 연계와 유사하긴 하지만 문법의 경우에 좀 더 어려운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문 규정이나 그 문법 자료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자, 길어야 천자고요. 대진고에서는 천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문법 요소와 관련되어서 인용 표현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자료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역시 문법 요소 가운데 특징적인 것 자료로 제시하고요. 피동문의 특징을 제시한 뒤에 그 피동문이 어떻게 실제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음문 변동 파트인데요. 표준 발음법 조항을 제시합니다. 8항, 12항, 조항의 전문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조항으로 제시하고 이 조항들에 맞춰서 각각 낱말의 사례에 맞게끔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토론 문제인데요. 토론 문제에서 제시됐던 것은 자료입니다. 주장, 토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추론하는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변별력 요소는 대진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논술형 문항입니다. 문항 자체는 한 문항이지만 10점입니다. 그 문항을 3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한 뒤에 변별력을 확보하고 부분 점수가 도입됩니다. 논술형 1번. 자, 1번 문항이지만 간단하게 교과서 안에 있는 현대시를 제재로 해서 시어의 특징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었습니다. 변별력은 낮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에서 변별력이 커집니다. 함께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자료의 경우에 바로 고전시가입니다.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는 이 고전시가 사설시의 특성과 관련되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예년 시험에서는 이런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요 작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품 해제를 추가했다고 해서 변별력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답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어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난이도를 높이게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단지 문항에서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납니다. 대진고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전제할 것은 마지막 수능 문제 해결력입니다. 다른 작품들이 연계되었을 때 그 작품이 아무리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제 요소, 그러니까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외부 작품과 연계된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학시험법 및 출제 요소를 빠짐없이 확인할 것. 학교에서 이미 제시한 문학학습 제재,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출제 요소를 남김없이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 상태에 대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작품 가운데 출제 요소, 핵심적인 출제 요소가 10개라고 했을 때 그 10개를 내가 다 학습하고 있는지, 주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같은 제재를 여러 번 공부하면서도 출제 요소 10개를 다 채우지 못하고 7개 정도만 보고 그 작품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나머지 내가 파악하지 못한 3개가 바로 내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연기작품, 그게 주제상의 특징이 되든 형식상의 특징이 되든 연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최대로 많이 보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